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미팅이 있어서 지금 남영역을 가고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네요. 아주 행복한 미팅 가는 길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일즈 쪽으로 거의 이제 19년 차인가?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세일즈가 좋아서 세일즈 쪽으로만 한우물을 파고 산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왜 세일즈를 시작했고 왜 좋은지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광고홍보학과를 나왔는데 처음에 광고홍보학과를 갔던 이유는 처음에는 내가 만든 광고가 TV에 나오는 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단순한 이유로 이제 고등학생 때 나는 광고홍보학과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상은 그런 기획적인 측면에서의 일이나 그런 거는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약간 그런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4년 내내 그 주말에 옷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2대 뒷골목이 정말 유명했거든요. 특히 패션 쪽으로 진짜 되게 핫한 핫플레이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대에 작은 지하에 있는 정말 작은 옷가게 1인 옷가게에서 이제 평일에는 사장 언니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저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옷가게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으로 세일즈라는 거를 시작을 한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설명 잘하고 했는데 막 그분들이 나를 믿고 막 옷을 사가고 매출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루에 저 혼자 100만 원 매출도 냈었어요. 벌써 20년 전이죠. 지금이랑 이제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매일 끝나면 저녁에 사장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오늘 매출 뭐 했고 뭐 팔렸고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찍었다 하니까 언니도 너무 좋아하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되게 예뻐해줬어요, 저를. 그때 그 재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세일즈가 되게 재밌구나. 뭔가를 판매한다는 게.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정말 나의 진로 이런 걸 고민할 때 쇼호스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정보도 그때는 많이 없었고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다녔어야 했는데 아카데미 비용이 또 너무 비싸고 저는 또 빨리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었다면은 알바를 해서 쇼호스트 아카데미 비용을 준비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전공을 살려서 이제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벌써 20년이 됐는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이룬 건 없어요. 요즘 한 번씩 저의 인생을 이제 많이 뒤돌아보는데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했는데 난 왜 남은 게 없는 거지? 저는 아직 집도 없고 막 모아둔 돈도 많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요. 아직도 그냥 뭔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나 뭐하고 살았지? 내가 그동안 번 돈 다 어쨌지? 어디에 썼지? 뭐 하느라 썼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다 쓰긴 썼어요. 사실 원망하고 싶지만 제 자신을 제일 원망해야겠죠? 아무래도 세일즈 직종에 있다 보니까 고정급여가 아니라서 돈을 좀 늘 잘 버는 축에 속하기는 했었어요. 매출을 좀 잘하기도 해서 물론 안 될 때도 있죠. 이게 사업이랑 한 끗 차이라 잘 될 때는 되게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그래도 잘 벌었다 생각했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썼더라고요. 제가 그냥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년만년 제가 청춘인 줄 알았죠.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현명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또래에 그 어렸을 때
정말 막 꼼꼼하게 막 재정 관리하고 되게 현명하게 소비하고 그랬던 친구들을 그때 당시는 답답해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돈 벌어서 뭐해? 왜 저렇게까지 그래? 뭐야 재미없어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마 위너겠죠? 잘 살고 있니? 부럽다 얘들아.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때 제가 제일 행복한 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나름 되게 얻은 경험도 많아요. 그런 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부터 또 10년, 20년을 살면 그 후에 나는 정말 더 힘든 여러 가지의 그걸 겪겠구나, 힘든 순간을 겪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걸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릴 때보다는 중요한 걸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 해보는 것도 다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잘 해야죠. 근데 제가 또 요즘 드는 생각은 나라는 사람은 약간 그런 쪽에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어도 언젠가 나이가 더 들어서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잘 됐을 때 그때 나는 또 그랬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고 또 막 엄청나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어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결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진 커리어 우먼, 성공한 사람, 부자, 막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욕망과 결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생기면 막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그런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막 엄청나게 투자하고 엄청나게 돈을 쓰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또 그거는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예전보다 줄었지만 아직 다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거에 결핍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 저 역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저 역시 아직 다 알지 못하고 그게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일이 더 많지 사실 내 자신에 대한 걸 온전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은 그거보단 적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났고 그럼 나는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질투가 났어. 제가 너무 예쁜 게 질투가 나. 왜 질투가 날까?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뭔가 외모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게 생겼을까? 라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 어릴 때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외모적으로 뭐 친언니랑 비교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 외모 가지고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놀린 게 상처가 됐다든지 그런 어떤 안에 내면에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건드려지니까 거기에서 파르륵 하고 이제 방어 기제 같은 거죠. 그런 게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단계지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그럴 때 왜 내가 이런 기분이 들지? 왜 쟤한테 저런 기분이 들지?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팀 동료가 막 답답해 보여. 막 일하는 게 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래.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데 왜 너는 틀린 방법으로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내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템포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내가 조금 더 맞다라는 결국 내가 조금 더 잘났어 라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은 순간순간에 오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걸 그냥 외부의 환경에만 두지 말고 왜?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가지치기로 왜?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어디서부터 내가 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생각하다 보면은 또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기도 해요. 결국엔 내 안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얘기가 길어졌지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 머릿속으로는 그래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이게 휘둘리기가 쉽거든요. 저 역시 아직도 많이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의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 마음이 왜 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조금 알아차린다면 훨씬 더 기분 관리나 감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히 제가 뭐도 아니지만 그냥 미팅 가는 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미팅 갈 때 만나요. 안녕.